자, 국민의 지문 한번 가볼까요? 정말로 속 알이 까지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인간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정치인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컷오프 결과가 하루 더 늦게 나왔네요. 금요일날 컷오프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그리고 떨어진 사람 김은혜, 김웅, 윤영석 이렇게 떨어졌는데, 와, 경선 결과는 발표 안 한다고 하면서도 발표를 하는 이 만용은 뭐니? 이준석 41%. 와, 대단한데요. 나경원 29, 주호영 15. 그리고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만 보면 이준석 51, 나경원 26, 주호영 9, 홍문표 5, 조경태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일반 국민에서는 월등하게 세고, 그리고 일반 자기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는 세고 뭐 이런 정도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모양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도 없어요. 윤석열이 그 역할을 해버리고 그 밑에 그냥 짜그라져 있는 몇몇 애들이 5% 미만의 지지율의 형태인 거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으려 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의 현역 정치인 혹은 정치를 했던 사람은 차마 못 찍어서 이준석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정치 행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다 내쳐진 거죠. 국민의힘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윤석열이 그나마 야당의 대표주로 떠오르는 거고, 국민의힘의 대표를 뽑으려고 했더니 그나마 정치의 때가 그나마 덜 묻어있는 와이어리스 중진. 덜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죠. 와이어리스 중진이 1위를 차지하는 이 기현상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과연 이준석이 그러면 기존 정치인과 다른 결을 보여줄 수 있나, 이걸 생각해보면 참 즐거워지죠. 네. 당원 조사에서는요, 나경원이 32예요. 1위예요. 근데 이거는 70대 30의 결과물, 50대 50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본선 가면 70대 30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선 룰에서는 이제 내가 계속 주장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냐 또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냐 이걸 골라내고 무당층 포함해가지고 뽑는다고 하니까 70대 30으로 고착화되면 저는 나경원이 더 승산이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과 여론조사에서 지금 왜 그렇게 보냐면, 이준석은 언론이 만들고 있는 허상에 가까워서 그냥 찍어주는데,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탈락한 사람들을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홍문표,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일을 것처럼 보였던 김은혜, 김웅, 윤영석은 탈락하잖아. 그러면 지금 당원 비율이 7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면 나경원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욕 나오기 좀 하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경원은 자기 딸을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전형을 만들고 사실상 불법으로 대학을 보내서 성적까지 조작하고, 그 딸을 공적 기관인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사로 쳐박아. 아들놈은 서울대 연구실 같은 거 무단으로 막 써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 나경원은 당대표 경선에도 나가는데, 나경원은 당대표 경선에도 나가는데 조국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다만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검찰이 기소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네가 보기에 나경원이 더 나쁘니 조국이 더 나쁘니? 진짜 나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왜 저쪽 세력은 검사들이 나경원 기소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도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데, 조국은 책 한 권 쓰면 욕을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안 하니까 피의 사실 공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하고,
그래서 공정을 하면 나경원을 안 떠올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이 나경원인데 공정하면 왜 조국을 떠올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민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찬스로 막 봉사활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발판 삼아서 부산대 의전을 갔다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다니까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도 전문대학원 나왔지만 전문대학원 입학을 인턴 100만 시간 해보고 봉사활동 100만 시간 해보세요.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국이 부산대 의전원 같은데 내가 조민 딸이요 해가지고 무슨 입학시킨 것도 아니고 재판장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이 아니네. 위조 아닙니다. 분명히 100% 아니에요. 아닌데 그 위조 아니네 재판하고 있는 게 웃기잖아. 왜냐하면 동양대 그 표창장은 부산대 의전원 들어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부산대 의전원 학생대 들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다 무슨 지방대에서 봉사상 받고 들어온 줄 아냐 하고 말도 안 돼. 아니 나는 국가 표창 받은 거 있었어도 떨어졌었어. 아 그러니까 이 글씨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나경원은 그런 사람인데 또 지금 당원 투표에서 1위 하잖아. 최소한 니들이 양심 있으면 조국 장관 책 샀으면 조용히 읽어보고 반박할 지점을 이야기해야지. 네가 감히 책을 써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새끼들이에요. 없을걸요? 미친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에휴.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에 이 컷오프가 하루 미뤄졌다가 나와서 뭐 그게 뭐 20대 젊은 여성들의 표가 제대로 집계가 안 돼가지고 뭐 늦어졌다고 해서 좀 일찍 나왔죠 오늘. 일찍 나왔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가 안 돼요. 김웅이라도 올라갔어야지. 우리 유승민계 김웅이라도 올라갔어야 이준석이 되죠. 당원 조사에서 지금에서 그게 당원 조사가 그러니까 50%였잖아요. 근데 본선 가면 70%가 되잖아. 그럼 나경원 비중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32%, 31% 이렇게 나와서 당원 조사에서 이준석이 나경원의 1%를 뒤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나머지 표랑 합쳐진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당원 조사의 비율이 더 올라가면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다 끝까지 뛸까요?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이런 사람들이 다 끝까지 뛸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준석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일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이 중앙일보 등이 밀어주기가 어마어마하게 작동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준석이 안 될 것 같지만 당대표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장 민주당이 지지율이 잠깐은 빠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은 홍준표도 받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준석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준석이 당대표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전략들에 따라줄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역할의 불쏘시개가 이준석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어요. 이준석이 공정을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박근혜 퀴즈도 어느 날 갑자기 뽑혀가지고 무슨 선거 비대위인가 무슨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다가 말 몇 마디 하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실력을 보여준 것도 없고 어떤 공정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대학 나온 뭐 사업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에 무슨 혜성처럼 나타난 거야. 이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박근혜가 교육에 대해서 2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자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2년 동안 정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박근혜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무슨 공정의 프레임, 젊은 사람의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 얼굴에다가 장비 얼굴, 관우 얼굴 따가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베는 그런 그림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 무슨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단 한 군데도 지적을 안 해요. 정말 놀랍잖아요. 전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생각이 있다면요. 없어요. 그런가요? 더 이상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예쁜 포마선충 수준이다. 진짜로 생각이 있다면
최선은 아니지만 이 5명 중에 최선은 내가 봤을 때 주호영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영남이라는 정도의 단점을 제외하고 나면 그 중에 가장 리스크가 약한 사람이다. 차라리 나 같으면 주호영 꼭 뽑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분위기라면 나경원 아니면 이준석일 거 아니에요. 즐겁네요. 정말 즐겁네요. 근데 생각해 또 근식이 이 새끼. 또 열받네. 아니 그 청문회도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 의원님 김호수 간 이야기예요. 장제원한테 의원님도 고발 당해서 기소되면 피의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성윤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소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조국이 도대체 뭘 어쨌다고 김근식이 같은 것들이 나경원도 있는데 기소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제가 그거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성윤 지검장 가지고 거취 논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의 기소는요. 기소 편의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검찰이 기소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기소 법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라는 사실 자체로 그 사람의 거취를 평가하게 만들면 말 그대로 검찰 기소 편의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취 편의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지들 마음이거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조금 이게 이걸로 재판 받는 게 맞아? 이런 사건. 나경원 내는 그냥 눈 감아버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것이 사회가 말해야 될 불공정의 이야기 첫 번째거든요. 가장 불공정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걸 우리는 아니까 김근식이나 김은 같은 놈들이 저렇게 깐족거리고 있을 때 조국 장관은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정신건강에 안 좋은 거지.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겠어요. 아직도 조국 장관 내가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제대로 이제 불붙은 게 개판 논쟁이긴 한데요. 개판 논쟁. 유승민계다 아니다. 친박계다 아니다. 탐욕스러운 선배들 이런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주호영하고 나경원하고 단일화할 수도 있어요. 주호영하고 나경원하고 지금 합작해서 그 어린 놈의 새끼를 지금 패고 있는 거예요. 왜? 막상 봤더니 쫄리거든요. 둘이 다 합쳐도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비열한 방법이 등장한 거죠. 비열한 스킬. 해묵은 계속해서 당해서 당을 쇄신시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쇄신 논쟁할 때 개파를 없애자는 거거든요. 사람의 본능 같은 거야. 사람의 구심력은 그런 거거든요. 하다못해 새날의 패널들도 자세히 알고 보면 개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인간의 본능 같은 거야. 왜 나는 아무도 없지? 정필승계가 있잖아. 정필승 고양이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필승이 맛있는 걸 사오면 먹는 사람들이 정필승계가 돼. 아, 그렇구나. 신난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같은 거예요. 그게 당에 있는 계파로 발전하는 거죠. 누구누구랑 친하면 이게 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깊어지면 당 내에서 서로 배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친이 친박이 그런 케이스였죠. 절대 안 돼. BBK를 먼저 까발려, 박근혜가. 그러니까 최태민을 까발려, 친이가. 이렇게 했던 게 그 당의 역사란 말이죠. 그 계파가 결국은 그 당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180석이지만 저쪽은 계속 그런 프레임을 가져가죠. 친문 중심으로 이재명을 비토한다. 계파를 얘네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계파로 부수는 거. 그럼 어떻게 해? 당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내에서는. 그거를 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당에 계파 없다. 근데 이 계파를 소환하신 분이 나경원이에요. 이준석은 유승민계다. 그리고 그 유승민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 작용은 반작용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친박이 밀어서도 원내대표 된 사람이다. 친박계다 이렇게 되고. 주호영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호영이 미는 세력이 또 나타났죠. 주호영은 친이계다. 이게 지금 지지고 볶는 거야. 어찌나 즐거운지. 나경원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당대표 됐으면 꼭 좋겠어요. 앞으로 공정 이야기할 때는 조국 이야기하지 마. 나경원 이야기하지.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개파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준석이라는 어떤 허황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다들 왜곡 착각 이런 것 때문에 이준석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 이준석이 어떤 걸 지지하고 무슨 발언을 하는지, 어떤 알맹이가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 저 사람은 우리 20대 남자들 편이야 이 정도만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네, 임지님 자꾸 이준석을 좋아하지 마세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해집니다. 저 관심이 없는데 아니, 참 영상이시죠? 오늘 이준석 페이스북을 처음 봤거든요. 하도 막 이렇게 이준석 페이스북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준석을 폄하만 하지 말고 만약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준석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현상이 왜 그래서 일어났고 봤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준석,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남들은 그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형태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고, 왜 이준석 스타일이 먹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이 조금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이준석 여기까지.